사람과 관계 맺는 게 힘들다면 이 삼각형을 살펴보세요. 건강하고 깊이 있는 관계를 맺길 원하는 분이라면 꼭 갖춰야 하는 3가지 요소에 대해 샅샅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솔입니다. 행복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3가지, 자기이해, 자존감, 표현 방식인데요. 이 3가지만 기억하면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게 아주 쉬워집니다. 그 이유와 원리를 꼼꼼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자기이해입니다. 자기이해는 대화의 내용을 결정해요. 대화는 상대방에게 나를 이해시키는 겁니다. 내가 요즘 어떤 상황을 겪고 있어? 난 요즘 어떻게 지내? 난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어? 난 어떤 걸 원하는 사람이야? 난 어떤 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난 어떤 걸 싫어하는 사람이야? 여기에서 어떻게에 해당하는 것들이 대화의 알맹이예요. 나도 알맹이를 가지고 상대에게 나눠주고 상대도 자신의 알맹이를 나에게 나눠줘야 대화가 성립되죠. 서로에 대한 알맹이를 주고받으면서 서로를 알고 이해하고 서로에 대해 예측 가능한 범주가 생기면서 관계의 신뢰가 다져집니다. 그런데 알맹이는 어떻게 해야 생기냐면요. 나를 알아야 생겨요. 내가 나에 대해 잘 알아야 상대방에게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요즘 무슨 마음인지, 어떤 걸 겪었을 때 내가 어떤 걸 느꼈고 지금 나는 어떠한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각자의 정보를 나눔으로써 관계의 겹을 한층 한층 쌓아가는데요. 내가 나에 대해 알지 못하면 상대에게 나를 온전히 전달할 수가 없어요. 자기 이해는 모든 것의 출발점인데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나를 알고 이해하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잘 풀리는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요소 2번째는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은 관계를 맺을 때 태도를 만들어요. 내 마음이 너무 힘들 때 친구를 만나면 상대방의 말이 내 귀에 잘 안 들어오는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자꾸 내 얘기만 하게 되고 적절한 질문을 던지지 못해 핑퐁이 안 된다고 느낀 적은요? 내가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는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비어있으면 상대가 조금만 실수해도 예민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만한 얘기를 했는데 내 마음에는 이만하게 꽂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유 있게 받아치지 못하게 되죠. 또 내가 말을 할 때도 자존감이 영향을 미치는데요. 자존감이 어느 정도 채워져 있을 때는 내가 나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방도 나를 존중하는 것과 비슷하게 존중하고 아껴줄 수 있어요. 상대를 위해 배려의 걸음망을 거쳐 말을 꺼낼 수 있죠. 그런데 자존감이 텅 비어있을 때는 걸음망을 거치지 않은 채로 말을 툭툭 뱉기가 쉬워집니다. 아니면 과도하게 눈치를 보거나요. 나에 대한 존중감이 없으니 지나치게 상대를 의식하고 상대로 나를 채우려고 하거나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방향으로 대화가 흘러가게 됩니다. 이렇게 관계에 있어 태도를 결정하는 자존감에 대한 얘기를 해보았고요. 관계를 발전시키는 3번째, 마지막 요소는 바로 표현 방식입니다.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는 건 상대방과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도 나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나도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 잘 알고 둘 다 자존감이 적절히 채워진 상태로 서로를 배려하는 태도로 표현 방식까지 좋게 표현이 되면 관계에서 큰 트러블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말로 내 마음과 내 상황을 이해시킬 수 있으니까요. 너에게 나를, 나에게 너를 이해시킬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에서 말씀드린 자기 이해 있잖아요. 관계에 있어 자기 이해는 알맹이를 결정한다고 했죠. 그런데요, 아무리 나에 대해 잘 알고 있어도, 아무리 나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도 표현 방식이 거칠면 그건 관계를 좋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없어요. 3박자, 이 자기의 자존감, 표현 방식까지 3박자가 모두 들어맞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방에서 일하고 있는데 계속 동생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놀아달라고. 그럼 내 마음 상태는 뭐냐? 상당히 성가시겠죠? 내가 일에 집중하고 있는데 동생이 밖에서 문을 계속 두드리면 짜증이 나잖아요. 이걸 전달해야 하는데 야, 왜 너 자꾸 문 두드려? 네가 문 두드리니까 짜증나잖아 라고 해버린다? 그럼 관계에 스크래치가 나고 마음도 안 좋겠죠. 그럼 어떻게 말해야 하냐? 동생 이름이 라온이야. 라온아, 언니가 지금은 일에 집중하고 있어. 내 상황을 말해주고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조금 생각해본 뒤에 나쁜 단어면 살짝 순화해서 내 감정을 얘기해주되 감정을 담아서 얘기하는 건 안 돼요. 라온아, 지금은 언니가 일에 집중하고 있어. 이때 라온이가 문을 두드리면 언니가 일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서 마음이 불편해져. 언니가 하던 일 마저 다 끝내고 라온이랑 놀아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갑자기 동생 얘기가 나왔는데
픽션입니다. 두 표현 방식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표현 방식은 정말 연습을 통해서만 나오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해야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준비가 됐어도 상대가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고요. 상대는 준비가 됐는데 내가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죠. 인간관계를 맺는다는 것, 내 상황을 나 스스로 관찰해서 그때 내 감정을 이해하고 부드러운 태도로 상대방에게 나를 이해시키는 것, 감정을 담아서가 아니라 차분하게 내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 이 과정에서 자기의 자존감, 표현 방식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합니다. 세 가지 다 한 번에 되는 건 아니에요. 첫째, 자기 이해. 나를 제대로 알고 이해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죠. 둘째, 자존감.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감각. 자존감이 아무리 채워져 있는 사람이라도 상황에 따라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친구도 꾸준히 가꾸고 보살펴야 합니다. 셋째, 표현 방식. 이건 연습하지 않으면 길러지지 않습니다.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마다 연습하고 훈련해야 돼요. 숙달될 때까지. 나를 이해하는 것도 자존감을 지키는 것도 나를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도 다 어려워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 맺고 유지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있으면 인간관계가 쉬워지기도 합니다. 관계를 맺을 때 어떤 부분에서 내가 지금 막히는지, 내가 나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상대에게 나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건지, 내가 자존감이 떨어져 있어서 기분이 태도가 되게 말하는 건지, 내가 표현 방식에 대한 이해가 서툴러서 부드럽게 표현하고 싶은데 자꾸 거친 표현이 나온다든지, 이 세 가지 중에 내가 어떤 면에서 부족한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은 관계를 맺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어렵지만 이 세 가지를 키우는 과정이 고되지는 않아요. 나를 천천히 알아가는 것 얼마나 재밌어요. 자존감을 예쁘게 가꾸고 지키는 것, 이걸 잘 해놓으면 내가 좋죠. 그렇게 마음이 안정된 상태로 나를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으면 내가 제일 좋아요. 후회는 적어지고 관계는 편안해질 테니까. 애쓰지 않아도 편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텃밭을 꾸준히 가꾸는 게 필요한데요. 제가 이 세 가지 텃밭을 가꾸는 팁들을 천천히, 꾸준히, 부지런히 채널에서 나눠드리겠습니다. 제 채널 구독자분들이 서서히, 빨리 할 필요도 없어요. 서서히 나 자신도 아끼고 나를 아끼는 마음을 버팀목 삼아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도 충분한 행복과 안정감, 편안함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앞으로 하는 일 솔솔 풀리는 솔솔길만 걸으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